자, 대통령실 첫 입장. 최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이 2번 관여했다. 어쩔래? 윤석열이 2번 관여했다. 실토를 해버렸어요. 대통령실이 윤석열을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게, 아니,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이거 봤는데, 윤석열이 2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을 했어요.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고 야단도 쳤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근데 법을 어긴 건 없다. 야, 이거 전형적인 이 법기술자들, 검사놈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뭘 해도 야, 법 갖고 와봐. 이거 법에 문제돼? 아니요, 이거 법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온 국민이 비난을 하고 뭐라 해도 법에는 문제 없어. 법에만 문제 없으면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마인드가 이 검사놈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2번이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관여할 수가 없어. 최상병 사망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 또 다른 관여는 바로 이거죠. 너무 많다. 혐의자가 8명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건 뭐 줄여라 이 얘기잖아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혐의자를 8명을 지목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하니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 지시했다. 대통령은 바로 잡을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실토를 해버린 겁니다. 권한이 없다니까?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 전형적인 법기술자들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이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이 군이 계속 수사를 하니까 은폐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박주민 의원이 주도해서 군사법을 개정을 하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면 초동수사를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혐의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경찰한테 이첩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군에서 혐의자를 지목하지 않으면 지목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그래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군에서 일단 혐의자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 지목된 혐의자가 그 혐의가 있는지를 경찰이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혐의자가 2명밖에 없으면 경찰은 그 2명만 수사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잡아서 혐의자를 지목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서 억울한 사람 있으면 경찰이 걸러주고 그 다음에 혐의가 있는 게 확정되는 사람들은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 결과를 내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잖아. 근데 대통령이 혐의자가 너무 많아 줄여. 권한이 없다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 위법 아니다.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은요 혐의자를 걸러낸 거예요.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정황들을 보고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본격 수사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왜 나대냐라고 법도 좆도 모르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미숙한 업무 처리 바로 잡아주는 것도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아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숙하다? 야, 밑에 애들이 왜 이렇게 일을 미숙하게 해? 대통령이 바로 잡아준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이걸 실토했다. 이거는 게임이 이제 완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했는데 위법이 아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법에도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 없어요.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 예, 이상한 논리를 펴죠. 임성근 사단장에겐 작통권이 없었고 육군에 있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런 논리를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권한이 없는데 직권 남용이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한이 아예 없으니 직권 남용도 불가능하다. 이게 완전히 법기술자들이 개소리를 막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다 실토를 한 거고 윤석열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해서 최상병 사건 논의됐을 거라는 의심은 억측이다. 자, 근데 통화 이후에 박정훈 전 대령이 직무 배제됐고요.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이 회수됩니다. 그래놓고 최상병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믿어요, 그걸? 근데 그럼 무슨 얘기했냐?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예전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잖아요. 7월 31일 이첩하지 마. 7월 31일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7월 31일 날 이거 갖고 와. 줄여.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지 마.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때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가 이종섭에게 갔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대통령이 아니라 참모가 전화한 거야, 이종섭한테. 참모가 누구야? 밝힐 수 없어. 자, 얘네들 마인드로는 박정훈이라는 완전 또라이가 등장해서 일이 다 꼬인 거예요. 얘네들 기준으로는. 분명히 7월 31일에 이첩시키지 마 지시를 했어. 이종섭이 지시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나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뭐야? 아니, 난 이첩할 건데? 왜냐면 누구도 이거를 막을 권한이 없다라는 걸 박정훈 대령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재은이랑 박정훈이 통화할 때 외압으로 느껴진다. 지금 지시를 내리는 거냐? 이런 얘기도 계속 했잖아요. 이건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 박정훈 대령 아니었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첩도 보류되고 임성근은 살아났어. 근데 박정훈 대령은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장관도 이거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근데 또 박정훈 대령이 신의 한 수를 한 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재를 받아요. 사실 장관이고 뭐 사령관이고 결재 받을 필요가 없는 건입니다. 이 건은 군 사망 사건은 수사단이 혐의자를 지목을 하고 바로 경찰에 넘겨야 돼요. 이거는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결재를 받았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람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문제 없다, 잘했다. 결재를 받았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해라 막 한 겁니다. 그리고 혐의자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죠. 누군가 지시를 내렸고. 근데 대통령실은 자기가 했다, 윤석열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성근을 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혐의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좀 뭐랄까요? 나름대로 해명이랍시고 한 게 있는데 하급 지휘관까지 처벌받으면 되냐? 그런 취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급 지휘관만 처벌받고 지금 상급 지휘관들은 다 풀어줬는데 지들이 해명이랍시고 했는데 또 지들 스텝이 꼬였어. 이거는 게임이 거의 끝난 겁니다. 자, 대통령이 2번 관여했다라고 했고요.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개입하면 안 돼요. 개입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막 바꾸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은 장관의 지시든 누구의 지시든 그냥 무시하고 이첩한 겁니다. 이첩한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종섭 장관의 휴대폰이 만약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자동 녹음돼 있는 게 있다면 이종섭 장관의 휴대폰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탄핵 분위기가 슬슬 무르익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분위기. 국민들이 탄핵을 계속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대학교에 윤석열 탄핵하자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에. 고려대에 이런 게 붙고요.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고려대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대에도 이렇게 붙어요. 전국 대학교에 최상병 특검 거부한 윤석열 탄핵하자는 얘기. 덕성여대도 대자보가 붙고.
안타깝게도 서울대에는 대자보가 없더라. 각 대학교에 이런 대자보들이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심상치 않은 민심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막 붙고 있어요. 추미애 의원이 국방위로 가겠다. 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시켜야 된다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에 떨어진 것 너무 아쉽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지만 어쨌든 추미애를 써야 된다. 22대 국회에서 추미애 장군, 우리가 추장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장군을 활용하는 걸 보여줘야 당원들의 민심이 조금 누그러질 거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에 쓰는 게 나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미애 의원이 국방위에서 활동하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결정 내린 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랑 상의를 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랑 상의를 하고 최상병 사건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핵심이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으로 가게 됐을 때 생기는 일보다 국방위로 가서 이거 조져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를 국방위로 가서 쓰려고 한 게 아니냐.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들어가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추미애급 정도 되면 움직임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 무게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라는 인물도 그걸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추미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분노한 당원들의 이 민심도 달래줘야 된단 말이에요. 추미애를 어떻게든 활약하는 모습, 활약할 수 있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방위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최상병 사건은 이 정권이 무너지는 도화선이 될 거거든요. 이미 지금 시인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 와서 위증하는 애들, 공무원들 전부 다 연금 받지 못하도록. 이게 위증하면 벌금형이 없어요. 국회에서 시비를 걸잖아요. 위증한 게 걸렸어? 거짓말했어? 자료 제출 같은 거 안 했어? 그래서 국회가 시비를 걸면 공무원들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야? 그냥 공무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연금이 사라집니다. 공무원들은요, 특히나 고위공무원들은 연금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 연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징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가 아니라 연금 받지 못하도록 징계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딱 집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연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자체장을 오래 해봤잖아. 공무원들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냐? 연금이다. 그래서 국회에 자료 제출 안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연금을 뺏는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한 갈등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군인들도 공무원이에요. 군인연금 날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 못 버팁니다. 국방위에서 군인들 불러다가 질문에 거짓말했어? 잘라! 국회에서 시비 걸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건 지금 있는 법대로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국회에 시비가 붙어서 유죄 판결이 났다. 잘리면 연금이 사라집니다. 군인들이 국회에 불렀는데 안 나왔다? 이것도 시비를 걸면 또 잘려요. 22대 국회에서 진짜 국회 활약이 대단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금 못 받도록 하겠다라고 한 게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자, 물론 윗대가리들은 연금 안 받아도 해쳐먹은 게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윗대가리들을 진실을 밝히는 그 부하들이 그 위를 지켜줄 거냐. 못 지킨다는 겁니다. 얘 지키려다가 내 인생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자기는 별 잘못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그게 엄청 크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어마어마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추미애 국방위 이것 때문에 또 발작 버튼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될까봐 엄청 조마조마했거든요. 법사위원장 가면 안 된다 막 난리치다가 그러면서 원래 3, 4선이 하던 건데 왜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냐 뭐 벌써 언론에서도 막 했는데 갑자기 국방위 가요. 그랬더니만 또 국방위? 야 이씨 국방위 추미애 국방위 한데 또 국방위 안 된다. 난리야 지금. 추미애가 가는 곳마다 국민의힘은 너무 괴로워요. 저는 법사위원장이 베스트라고 생각했지만 국방위도 좋아 보입니다. 군인 사망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얼차려 때문에 사망한 이 친구 사망한 날이었나요? 윤석열은 국민의힘 애들 모아놓고 술 돌리면서 어퍼컷 날렸어. 사람 새끼입니까? 자, 물론 국방에서 활동한다는 게 국방위의 상임위원장이 될 건지는 몰라요. 보통은 3선에서 4선이 하니까. 추미애 의원이 국방위 위원장을 할지 상임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의원석에서 활약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뭐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 뭐 지도부가 당내 지도부가 알아서 할 건 뭐가 됐든 최상병 사건은 진실을 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와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 공수처가 해볼만 하다 이거 라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자, 대통령과 이종섭이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걸 공수처는 11월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밖으로 흘리지 않았어요. 대통령 앞에서는 공수처가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면서 공수처에서 이거 끝까지 갈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무조건 특검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특검 가면 탄핵입니다. 특검 거부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거부권 해도 재의결 돼요. 됩니다. 계속 거부하잖아요. 끝까지 거부할 수 없어요.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위가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재의결 이거 한번 똘똘 뭉쳐서 막아줬잖아요. 국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힘 지지율 떨어지다가 계속 떨어지면 야 이거 이러다가 간다 우리 간다 재선 없다 바로 등 돌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 막아줄 거다, 헌법재판소에서 헌재들이 다 막아줄 거다, 못 막습니다. 자기 살아야 되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없다 싶으면 얘네들은 다 버려요. 헌법재판관 언제까지 윤석열 편 들어줄 수 있을까요? 민심이 날아가고 국민 여론이 불타오르면요 등 돌립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등 돌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이 건으로 윤석열 정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